썼던 이유는 뭐였죠? 자바에서 그 어떤 스레드가 실행 도중에 종료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캔슬 맞나? 캔슬이 원래 API는 있지만 지금 보면 데프리케이션 돼 있고 그게 아마 아무 코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데드락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에서 스레드가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종료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스레드가 특정 스레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어떤 변수를 갖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변수를 갖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스레드가 맨날 그 변수를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또 언제 하냐고. 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interrupt란 메소드가 있고 interrupt 메소드가 콜되면은 t1.interrupt를 이렇게 콜하 t2가 t1한테 t2가 t1.interrupt를 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1이란 스레드는 interrupt 플래그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슬립이라든가 이렇게 그 interrupted exception을 던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블락킹 연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 중단하고 깨어나게 되죠. 그죠? 그 웨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웨이트라든가 슬립 아마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웨이트하고 슬립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스레드가 막 루프를 돌면서 뭐 내가 뭔가 일을 좀 쉬려고 할 때는 그뭐 보통 웨이트나 슬립을 쓰기 때문에 그때 인터럽트를 주면 걔가 깨어나가지고 인터럽트에 대한 어떤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종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슬립이나 웨이스에 돌고 있다가 캐치 인터럽티드 익셉션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플래그를 그 뭐냐 보고 아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적으로 스레드가 종료해야만이 하고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인터럽트가 따로 한 장을 만들었고요. 여기 다시 적혀있네요. 인터랙티브 세션을 던지는 놈은 두 놈이 있어요. thread.슬립이 있고 object.wait 아까 얘기했던 wait notify 할 때 wait 두 가지가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겠죠. 만약에 여기 이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터럽트를 하게 되면 인터럽트 플래그가 켜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인터럽트 익셉션을 발생 안 하더라도 내가 내가 is interrupted 콜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고 근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 리셋이 돼버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is interrupted를 하든지 물론 뭐 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셋을 할 수 있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리셋할 수 있는 API가 또 없어요. 반드시 얘를 써야 돼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조슈아 아저씨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이 thread.interrupted 메소드는 자바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메소드고 자바 1.0부터 있었던 메소드고 아마 is interrupted는 1.2인가 한참 있다가 나온 메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컬한 어떤 얘는 레가시라고 볼 수 있죠. 네. 아까 전에 사실 좀 이렇게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스피러스 웨이크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코딩할 때 내가 웨이스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웨이스 쓰고 있는 게 웨이스 하기 전에 반드시 while 컨디션이 들어가야 된다. while 컨디션. while이란 거죠. if가 아니고 while. if는 당연히 로직상으로 들어가야 정상이고요. if가 안 들어간다 이거 자체도 설계가 잘못된 건데 내가 컨디션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그 웨이스 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분명히 로직이 잘못된 거고. 네? 근데 if가 아니라 가능하면 while이 한다는 거죠.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if를 다 while로 바꾸라. 그것이 기본적인 그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의 어,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오브젝트 클래스의 웨이시 그 도큐먼트에 나오는 그대로 좀 카피한 거예요. 노티파이가 콜 되지 않고 또 인터럽트도 되지 않고 그리고 웨이스에다가 타임아웃 줄 수 있는데 그 타임아웃 되지 않았는데 그 웨이스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딩을 해야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천만 분의 1로 발생하더라도
트랜잭션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고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1년에 몇 번씩 장애가 발생하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 원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뭐 로그가 남겠어 이게. 뭐가 남겠어. 이거 재현은 가능하겠어요? 1000만 번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라는 거죠. 컨커런시 문제들은 그 차라리 데드락이나 뭐 이렇게 발생해버리면은 그 스레드 뜨면 나오고 원인이 분명해요. 근데 이러한 코딩 프랙티스들은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가디드 웨이스 쓰는데 조건이 있는 웨이스 쓰는데 그것을 루프에 안에서 그 조건 체크를 루프에서 한다. 자, 아까 전에 사실 이제 노티파이하고 노티파이 올도 아까 전에 그 예제 바운디드 버퍼 예제에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설계를 하는 쪽에서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몇몇 좀 크리티컬한 리소스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쪽에서 이렇게 웨이트하고 노티파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컬렉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웨이트하고 노티파이를 보통은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쓰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켜줘야 되는데 웨이트하고 노티파이를 뭐 그 뭐 이 모니터 객체에 대해서 이 노티파이는 다른 클래스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제 이게 노티파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노티파이라는 코드 자체는 적어도 그 같은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노티파이냐 노티파이 올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티파이 올은 그 아까 전에 뭐 잠깐만 아까 전에 API를 안 보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스피리어스 웨이크업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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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어? 아니, 해결이, 아, 네, 메이 타임아웃 쪽에 있군요.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카피한 거기 때문에 그뭐 똑같은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while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겠죠. 여기서는 모니터 객체 OBJ죠. 지금 obj.wait를 했죠. 이 컨디션을 체크하는데 while이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게 좀 웃긴데 책 선전을 하고 있어 여기서. 네, 여기도 이 아저씨 이름이 나오죠. 네, 네. 아까
아까 전에 그리고 시그널 올인지 브로드캐스트인지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concurrent 락스 시그널 올이네요. 네, 브로드캐스트가 아니고 시그널 올이군요. 이게 헷갈리는 게 원래 이게 포지스레드 API가 피스레드 콘드 시그널이랑 피스레드 콘드 브로드캐스트라서 여기는 그 노티파이랑 똑같이 맞췄네요. 노티파이 올이니까 시그널 올.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컨디션 인터페이스예요. 컨디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리엔트런트 락에서 뉴 컨디션 해가지고 뭐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고 컨디션 객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컨디션 객체에 대해서 어웨이스를 하거나 시그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싱크라이즈 블락의 노티파이랑 그 웨이트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노티파이 이게 사실 노티파이나 노티파이 올을 얘기했지만 그 아까 전에 컨디션에 대해서 시그널하고 시그널 올로 하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노티파이 시그널을 하거나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한 놈이 깨어난다는 거는 자바 랭귀 자체가 그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웨이트 셋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모니터 객체가 자기 락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웨이트 셋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놈만 딱 꺼내줘요. 그러니까 물론 누가 깨어나는지 사실 몰라요. 그거는 JVM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순서대로 깨어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한 놈을 깨워준다. 이거는 이제 일단 랭귀지가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베드가 적죠. 그죠? 당연한 거죠. 오베드가 적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제약사항이라는 것은 로직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로직이 노티파이 오를 했을 때, 시그널 오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해서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시그널이나 노티파이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노티파이 오로의 장점은 모든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들이 다 깨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자기 가드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게 장점이니까 당연히 단점이 또 되겠죠. 네, 이 볼드체로 바꿨는데 잘 안 보이네요. 볼드체가 안 먹네, 이게. 한글은 볼드체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노티파이를 어느 경우에 쓸 수 있느냐, 이걸 한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뭐, 아까 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한 건데, 현재, 그니까, 어떤 내가 컨디션 혹은 어떤 모니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기다리고 웨이팅하고 있는 스레드들이 쭉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동일한 노티피케이션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노티파이 혹은 시그널 자체가 특정한 동일한 컨디션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usually the exact same condition이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컨디션을 쓰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싱크라이즈드를 그냥 썼을 때는 안 되는 부분들, 그죠? 안 될 수 있잖아요. 노티파이 오를 써야 되는 경우에도 그 컨디션 객체를 쓰고 리엔트런트 락을 씀으로써 시그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시그널 올 대신에 시그널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노티파이는 깨워주는 놈이 한 놈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티파이가 그 최대 한 놈이 쓰레